아, 이제는 고객의 외면을 받으면 회사가 망하는구나. 기업의 생사여탈권을 이제는 고객과 투자자가 갖고 있다. 그러니까 당연히 기업들은 진화하면서 어디로 적응하겠어요? 이제는 과거에는 정치 권력의 눈치를 봤지만 지금은 고객 만족, 투자자 만족이 바로 기업 생존의 전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바로 이게 기업 환경이에요. 기업 진화론이에요. 기업은 진화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살아남아야 되니까. 어떻게 살아남아요? 적응하는 것이죠. 혹시 뭐 질문 있으세요? 네. 기업 환경이요. 기업 환경은 이렇게 그것도 오랜 시간 동안 형성되는 것이죠. 예를 들면 정치 문화, 또는 국민들의 정서, 또는 어떤 사회 문화, 또 역사적 배경 이런 것이 종합적으로 되는 것이죠. 왜 외국 기업들이 그 신제품을 내기 전에 한국 소비자들한테 먼저 테스트를 한다면서요. 화장품이든 향수든 뭐 전자제품이든. 이 사람들이 전 세계를 상대로 장사를 하다 보니까 한국에 와서 소비자들이 까다롭고 뭔가 세세한 것을 잡아내는 문화가 있더라 이거예요. 미국이나 영국 사람은 모르는데 코리안들은 잡아내더라 이거예요. 그러면은 그게 바로 기업 문화죠. 그러니까 이런 소비자를 상대로 지난 한 20, 30년간 휴대폰이나 냉장고나 테레비를 만든 회사들은 당연히 소비자 친화적이고 소비자들의 세세한 손끝까지도 따져야 되는 문화로 가겠죠. 대한민국 얘기로 돌아와가지고 이게 1960년부터 2008년까지 매년 아까 GDP 말씀드렸죠. GDP 성장률의 꺾은선 그래프예요. 그래서 1960년에 우리가 1.2% 성장했어요. 나도 몰랐거든요. 1.2%. 61년에 6% 성장했더라고요. 그러니까 들쑥날쑥. 지금 보면 70년대 우리 막 12, 3%씩 성장했죠. 지금 중국이 그랬잖아요. 그리고 여기 마이너스 1.5% 성장 1980년에 한 게 기억나세요? 그게 바로 2차 오일 쇼크. 그리고 박 대통령 죽은 다음 해 계엄령 있고 굉장히 어려울 때 그때 많은 외국인들이 한강의 기적이 끝났다고 비아냥될 때가 그 무렵이었어요. 그랬다가 80년대 들어와서 다시 경제가 안정화됐다가 97년에 해서 98년에 처음으로 마이너스 성장. 저게 IMF 경제 위기죠. 그때 마이너스 성장은 80년에 2차 오일 쇼크보다 훨씬 더 큰 충격으로 왔죠. 그리고선 그 다음에 9.5% 이상 성장하고 지금 오늘에 이렇게 이르렀죠. 이렇게 들쑥날쑥하는 숫자는 주식 가격이나 뭐 이렇게 보면 추세선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한국경제연구원에서 60년대부터 지금까지의 대한민국의 성장률의 추세선을 이렇게 하나의 선으로 뽑아보니까 이렇게 하나의 봉우리 가진 엎어진 U자처럼 나와요. 이 그림에서 볼 수 있는 건 뭐냐면 요 엎어진 봉우리 요 선이 뭐냐면 바로 경제학 교과서에서 성장 잠재력이라고 그래요. 즉 호황과 불황의 경계선이죠. 또 여기서 보면 보시다시피 빨간 선이 호황과 불황의 경계선이라고 했는데 위아래로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다시 말해서 호황과 불황은 반복된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되죠. 그래서 요즘 한국 경제가 굉장히 어렵고 지금 2009년 지금 3월 현재 아직 어려움이 끝나지 않고 많은 전문기관들은 금년도 굉장히 어렵고 또 더 어려워질지도 모른다는 우울한 전망을 내놓고 있어요. 그래서 전례 없는 위기라고들 하지요. 외국의 미디어를 봐도 대공황 이후 100년 만에 뭐 처음 있는 일이다 이렇게들 얘기하는데요. 한국 경제는 사실은 이 못지않은 어려움을 과거에도 몇 차례 겪었어요. 아까 그래프에서 보셨지만 마이너스 성장 2번 했어요. 70년대 이후에 1980년 2차 오일 쇼크하고 98년 IMF 위기. 그런데 저희 연구원에서 분석해 보니까 1980년에 2차 오일 쇼크는 지금처럼 전 세계가 같이 동시 불황에 들어갔었어요. 그래서 그때 오일 쇼크를 벗어나는 데는 약 21개월이 걸렸었어요. 2년 조금 안 걸렸죠. 외환 위기는 지금도 기억하시겠지만 그때는 금융 위기였어요. 그리고 아시아와 한국만 위기에 빠졌죠. 전 세계는 좋았어요. 그래서 금융 위기였기 때문에 굉장히 마이너스가 크게 나왔죠. 마이너스 6% 이상 났죠. 연평균. 그랬지만 빨리 끝났어요. 그래서 경제 축소 기간이 그때 표를 보니까 15개월 같더라고요. 그러면 지금 진행되는 글로벌 경제 위기는 우선 금융 위기죠.
그리고 전 세계가 같이 불황에 빠졌죠. 그러니까 그때 두 차례의 나쁜 점만 지금 다 뽑아 봐갔어요. 그러니까 글로벌 위기이기 때문에, 외환 위기 때는 우리만 불황이었기 때문에 수출이 잘 됐기 때문에 금방 나올 수가 있었는데, 이번엔 전 세계가 불황이라 좀 오래 갈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이번에는 오일 쇼크와는 달리 금융 위기이기 때문에 이번에는 좀 마이너스 성장이 강하게 나타날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때도 전례 없는 일이라고 그랬고, 그때도 한 10년 고생할 거라고 얘기했지만 다 2년을 안 넘겼어요. 다 끝났어요. 지금도 특별한 이변이 없는 한, 아주 우리가 뜻밖의 어떤 그 돌발 변수가 생기지 않는 한, 과거의 경험으로 비춰보면 이 어려움도 언젠가는 끝날 것이다. 어렵지만 10년 전과 달리 우리나라의 대기업들은 지금 버텨주고 있고, 우리나라의 은행들은 부실이 아니에요. 그게 다른 점이죠. 그때는 우리가 부실해지니까 IMF가 수술한다고 와가지고 우리를 그냥 거의 생살째듯이 우리를 혼내주고 갔어요. 수술을 세게 했기 때문에 빨리 회복됐는지는 모르지만, 이번에는 우리 스스로 우리가 구조조정을 하고 있어요. 10년 전에는 구조조정이 뭔지도 모르고 당했어요. 워크아웃이 뭔지도 모르고 당했어요. 지금은 10년 전의 그 학습 효과가 지금 정부, 기업, 근로자, 국민들 머릿속에 살아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위기가 오기 전에 어떻게든지 막아보려는 국민적 합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조심스럽게도 낙관하는 점이 거기 있어요. 혹시 여기 기업하시는 분 계신지 모르겠는데요. 요번에 경제적 어려움은 상당히 글로벌 어려운 상황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기업들이 살아남는 것이 사회적 책임이고, 살아남는 자가 강자예요. 이게 제가 한 게 아니라 정부에서 그렇게 얘기를 한번 했었어요. 강자가 살아남는 게 아니라 살아남는 자가 강자다. 그래서 일단 기업들은 살아남고 나면 기회가 올 것이다. 과거에 보면 경제위기, 기술변화, 규제변화, 시장개방 등이 기업들한테 충격으로 다가왔는데, 그 충격에 적응을 해서 살아남은 기업들은 그 이후에 엄청나게 좋은 기회를 맞이했어요. 저는 지금 대한민국의 기업들과 대한민국의 경제가 지금 바로 그 전환점에 서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는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질의응답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궁금증을 해결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이 있으신 분들께서는 손을 들어주십시오. 예, 다름이 아니라 그 규제에 대해서 저희가 여쭤보고자 하는데, 그 미국 금융발 그 위기가 그 규제가 너무 없었기 때문에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한국에서는 규제가 너무 많아서